1. 가까이 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정리하고 이별하면서 나를 지키는 힘을 가지는 능력이 생깁니다. 한마디로 악연을 떠나보내고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제 남동생도 저와 함께 몇 년을 살았습니다. 그것도 혼자서 애 키우면서 한 사람 더 거둔다는 건 말처럼 숟가락 하나 더 얻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배신과 상처였습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과거 지난 인연들을 다 정리하고 보니 참 제가 시간을 많이 낭비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뿐만 아니라 좋지 않았던 감정에 휩싸여 저의 마음을 스스로도 난도질했죠. 괜찮습니다. 그것도 자신을 우선 사랑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런 날들이 있어 비로소 자신을 사랑할 줄 알게 된 것입니다. 2. 부정적인 사고방식에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바뀝니다. 지금 나쁜 생각들이 다 빠져나가고 나면 결국은 좋은 생각들이 남습니다. 안 돼, 난 왜 늘 이 모양이지 해서 벗어나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로 바뀝니다. 3.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가 옵니다. 이때 자살로 죽는 사람과 죽지 않고 사는 방법을 터득하는 사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이때 사는 사람은 최고의 운이 오는 기회죠. 저 역시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빚도 많이 졌고 월 25만 원짜리 단칸방에서 애들까지 셋 이서 살면서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반전이 시작됩니다. 내가 가려고 하는 곳에 일자리도 기다렸다는 듯이 운 좋게 나타나고 새로운 인연도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타이밍도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버스를 타려고 막 뛰어가는데 버스가 떠날 때는 다음 기회입니다. 운이 좋을 때는 버스도 내가 도착하면 바로 와서 타는 경우와 같습니다. 비운 뒤에 땅이 굳듯이 상처에 흠뻑 젖었던 온 몸이 서서히 아물기 시작하면서 더욱 단단해진 겁니다. 위기는 곧 좋은 운이 온다는 암시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생각 공간입니다. 오늘은 1965년 프랑스 르벡 태생이면서 수학과 심리학을 공부했고 인간의 뇌에서 언어와 숫자를 처리하는 과정에 관한 학문인 인지신경과학을 연구하는 세계적 연구자인 스타니슬라스 드엔이 지은 우리의 뇌는 어떻게 배우는가에 대해 몇 가지 핵심 포인트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제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부분을 함께 영상으로 제작하여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금 벌써 3월도 초가 다가오면서 봄이 오고 있습니다. 따스하고 초록이 빛나는 봄이 오고 있어요. 날씨도 제법 따뜻해졌어요. 아침 날씨는 운동하기 딱 좋은 온도더라고요. 2023년 3월의 봄은 참 제가 많은 것을 이룬 봄이기도 합니다. 제가 살면서 이렇게 많은 것을 이룬 봄이 바로 올해의 봄입니다. 그동안 겨울이었던 제 인생에도 드디어 봄이 오나 봅니다. 그래서 기분도 지금 봄이 오는 만큼 상쾌하고 좋습니다. 사람마다 맞는 저마다의 봄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경제 하락장이다 하면서 불안해 계실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위해 분주히 보내는 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맞는 올해의 봄은 유독 무엇인가를 도전하고 싶은 시작점입니다. 도전을 하기에 앞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죠. 저는 그 목표를 위해 어떻게 세웠는지 그리고 뇌를 통해 배워야 하는 것들을 오늘 영상에서 말하고자 합니다. 저는 많은 것을 잃고 나서야 새로운 뇌가 배우는 길을 알았습니다. 처음 시작은
과거에 제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고 그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고 그 길을 찾는 과정에서 뇌가 배우는 길을 알기 위해 많은 책들을 읽었어요. 그 중에서 제일 기억이 남는 것이 바로 우리의 뇌는 어떻게 배우는가입니다. 저는 뇌가 배우는 첫 단계로 목표를 설정하는 일이었습니다. 목표는 세운다고 하여 다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뇌에 입력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목표 실행이지요. 하지만 저처럼 목표를 실행하기 앞서 꼭 이룰 거라는 믿음과 다짐을 하지만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목표를 세우지만 또다시 다른 것을 하기도 하면서 과거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왜냐면 이제는 뇌가 배우는 길을 터득했으니까요. 이 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어, 기하학, 숫자, 통계 분야에서 아기들이 보여주는 놀라운 직관력을 보면 아기는 결코 타블라 라사, 즉 백지 상태가 아니다. 아기의 뇌는 태어날 때부터 조직화되어 있으며 각종 가설들을 외부 세계로 투영한다. 그러면서도 가소성의 여작이 아주 많아 뇌에서 끊임없이 효율적인 시냅스 변화가 일어난다. 라고 말입니다. 아기를 키워본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아기가 배우는 것이 어른이 배우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다는 것을 더욱 아기는 어른들이 한 말을 그대로 본받아 얘기하는 경우도 허다한 것을 외국인 아기의 경우는 자기 나라의 언어로 배우는 것을 보면 뇌는 어떤 것을 입력하느냐에 따라 배우는 것이 확실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 부분에 대해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아기가 동경에서 태어난다. 이후 2, 3년간 이 아기의 언어 내부 모델은 일본어 글자들에 맞춰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아기의 뇌는 각 차원에서 수백만 가지 세팅들을 갖추고 있는 기계와 같다. 라고 말입니다. 저 역시 저의 목표를 한 아기가 동경에서 태어나 일본어 글자들을 맞춰 조정해야 하듯이 저의 목표를 위해 저의 뇌를 조정했습니다. 그것은 목표를 정해서 그것을 자주 반복하여 읽고 듣고 쓰는 일이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실망을 했고 자존감마저 바닥이었을 때 다 있었습니다. 이 악순환이 몇 차례 반복이 되었고 그리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던 저는 그제서야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뇌가 배우는 과정을 몰랐을 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매일 1시간씩 책을 읽기 시작하자 그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었고 배우는 도전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베스트셀러 뉴런맨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배운다는 것은 제거해 나가는 것이다. 저는 기존의 생각을 제거하고 새로운 생각을 입력하였습니다. 배움을 도전으로 하는 습관은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것을 자동으로 입력하는 시스템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자는 이런 배움을 네 기둥으로 요약하고 있는데 네 기둥 중에서도 두 번째 기둥으로 적극적 참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적극적 참여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소극적인 유기체는 거의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배우려면 동기와 호기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런저런 가설을 만들어야 한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적극적 참여 뒤편에는 에러, 피드백이라고 말하죠. 세상이 예측과 전혀 달라 깜짝 놀랄 때마다 뇌에서는 에러 신호들이 퍼진다. 그리고 그 신호들이 우리의 내부 모델들을 바로잡고 부적절한 가설들을 제거하며 가장 정확한 가설들로 안정화시킨다. 라고 합니다. 우리 뇌에서는 배울 때마다 충돌이 일어납니다. 목표 하나를 놓고 볼 때에도 실현이 가능한가? 이걸
내가 할 수 있는가 하는 충돌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 역시 저 자신의 무의식에서 발동을 걸어오는 에러 피드백과 싸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저의 무의식에 이렇게 전합니다. 분명 할 수 있다. 라고 말입니다. 저는 아침 운동을 30분씩 정해놓고 할 때에도 충돌이 생겼습니다. 일어나느냐 못 일어나느냐 하는 문제지요.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어려운 이유는 의식과 무의식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의식과 의식이 정확하게 일치가 되었을 때 그것이 하나의 습관 형성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랬습니다. 그런 것을 놓고 볼 때 우리의 뇌는 하루아침에 후다닥 배움에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부단한 노력이 뒷받침을 해줘야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최고의 변화를 얻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것에 대해 반복적으로 연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다이어트 목표든 경제적 자유가 목표든 아침 운동이 목표든 작은 것부터 하나를 정하고 습관을 들인 다음 그 습관이 우선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목표를 정하고 시작을 마음먹었다면 반복에 또 반복을 더해야만 일상에 정착을 합니다. 만약 목표를 정하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목표는 비누거품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뇌가 배우는 과정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반복하여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목표는 신경망을 벗어나 일휘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봄이 사라지고 여름이 오는 것처럼 새로운 것이 자극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면 반드시 반복하여 뇌에 입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 채널명은 생각공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각공간입니다. 요즘 끌어당김의 법칙 그리고 잠재의식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패 이후 빚만졌던 저 역시 많은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 다룬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론다 번의 시크릿들 소개하고자 합니다. 론다 번은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이 책에서 우선 시크릿에 관한 3가지 주제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끌어당김이 법칙의 사전적 의미는 공통적으로 우주나 지구에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파장이란 에너지가 분명히 존재하며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함에 따라서 그 에너지가 반드시 본인에게 찾아온다고 주장한다. 즉,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당기며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결과를 끌어당김에 따라 사람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선 다른 책에 비해 이 책은 끌어당김의 법칙에 관하여 쉽게 설명하고 있어서 읽기가 편합니다. 이 책 읽는 것과 더불어 끌어당김을 실행하고 싶은 분들이 끌어당김을 자신의 잠재의식이라는 곳에 실행력을 추진하기에도 굉장히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인 언어를 긍정적인 언어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는 살 형편이 돼야지 라는 말이 당신 입에서 새어나간 적이 있다면 지금이 바꿀 기회다. 이렇게 바꿔라. 살 수 있어. 가능해. 계속해서 말하라. 앵무새처럼 앞으로 30일간 원하는 것을 바라보고 살 수 있어. 가능해. 라고 말하겠다고 다짐하라. 라고 씌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자세히 쓴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저도 지난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보니 제 인생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런 것이 과연 이루어질까 하고 생각했는데 어차피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돈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믿져야 본전이지 하는 마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믿져야 본전이 아니고
저는 이득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시크릿 끌어당김의 법칙을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원하는 것을 이뤄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할 때,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이유를 이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완벽한 배우자를 끌어당기려고 하는 어떤 여성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그 여성은 해야 할 일을 모조리 했다. 배우자가 어떤 사람이기를 바라는지 명확하게 정했고 남자의 모든 특징을 세세히 기록했으며 그 남자가 나타난 상황을 상상했다. 그랬는데도 배우자는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다. 배우자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당신이 뭘 요청했는지를 생각해보고 받기를 바라는 상황에 맞게 행동하고 있는지, 행동과 소망이 상충하지는 않는지 점검하라. 이미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끔 저 역시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용하면서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강한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도 있고 또 한편으로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지 하면서도 차일피일 미루기도 합니다. 끌어당김은 여러분들이 나쁜 것을 끌어당기든 좋은 것을 끌어당기든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그 자체에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빚이라는 단어로 빚을 끌어당겼다면 빚으로 응답하고 현금 부자라는 단어로 현금 부자, 즉 경제적 자유를 끌어당겼다면 그것으로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을 끌어당겼다면 나쁜 사람이 주위에 몰릴 것입니다. 자신의 주변 사람들이 무엇을 끌어당기고 있는지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제가 빚을 졌을 때 가장 많이 한 말은 빚이라는 단어였고 그 무렵에 주변 사람들도 저에게 집담보대출이니 뭐니 하면서 온통 빚 얘기만 주고받았습니다. 이것이 빚이라는 하나의 주파수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돈을 많이 버는 시스템으로 끌어당김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만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빚이라는 단어나 나쁜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멀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멀리 할 수 없다면 좋은 단어를 100번씩 반복하여 읽거나 말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입니다. 단지 이것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둡니다. 그리고 이 법칙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용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많은 말들을 사용하며 타인을 통하여 많은 말들을 듣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는 거의 8년 정도 알고 지낸 언니를 만났는데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면서 그 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너는 왜 하는 일마다 꼬이냐? 하는 부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말했죠. 누가 그래? 내 인생은 앞으로도 쭉 좋은 일만 계속될 거야. 난 믿어. 라고 말이죠. 나쁜 말을 들었을 때 좋은 말을 저에게 들려줍니다. 그 이유 중 가장 첫 번째는 타인에게 나한테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암시와 더불어 두 번째는 나에게 좋은 일만 일어날 거라는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제가 하는 말은 즉석에서 타인에게 말하는 것 같으나 솔직히 스스로 저에게 긍정적인 말을 전해주는 하나의 루트입니다. 저는 지연은 매일 아침 매일경제신문에서 좋은 기사만 봅니다. 나쁜 기사다 싶으면 슬쩍 넘기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도처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좋은 문구라면 몰라도 나쁜 문구는 에이, 눈에 보이는 걸 안 볼 수도 없고 어떡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끌어당김을 사용할 잠재의식입니다. 많은 책에서 확언, 긍정 확언을 하라고 강조합니다. 더욱 아침에 눈 뜨자마자 시각화를 하라고 하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시각화를 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의 경제적 자유를 이뤘을 때 살고 싶은 미래를 그리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꼬마 빌딩에서 아이들과 함께 그 집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2층에서, 저는 3층에서 1층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말이죠. 각자의 집에서, 그러나 한 건물에서 도란도란 사는 것입니다. 늘 그것을 상상하죠. 길 가다고 어떤 좋은 건물이 보이면 저기서 내가 살고 있는 거야 하면서 상상을 합니다. 그 기분을 느끼면 좋잖아요. 기분 형성이 동기부여가 됩니다. 동기부여가 되어야 목표가 생기고, 그래야 고군분투, 노력도 하는 법이니까요. 시각화 기분 형성 동기부여, 고군분투, 즉 노력하는 코스입니다. 오늘 영상은 론다 번의 시크릿을 주제로 저의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상상하고 싶으신가요? 어떤 것을 이루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한번 론다 번의 시크릿을 읽고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용해 보세요. 분명 효과를 보실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 채널명은 생각공간이었습니다. 하여 나는 좋은 운이 오는 방법으로 5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안 좋은 인연으로부터 좋은 인연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저의 실패가 무엇인지를 알려준 스승님들이 나타나 저에게 실패의 원인을 알려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한 가지 일에 몰입을 하여 정확한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한 가지의 일에 몰입을 하다 보면 그 일을 반복적으로 진행하여 일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일상 루틴이 바뀌면서 새로운 나다운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해하게 됩니다. 론다 번의 끌어당김의 법칙으로부터, 바프록터의 부의확신으로부터 동기부여를 얻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부정적인 자신으로부터 긍정적인 자신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노력 없이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도 더 지난 너 자신을 알라는 메시지를 꾸준히 배우고 또 반복하면서 알게 된 것은 기존의 루틴으로부터 바뀌는 루틴이 생길 때, 즉 기존에 안 좋았던 바꿀 때, 그러니 여러분들도 지금 이 생각을 바꿔 좋은 운을 맞이하십시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 채널명은 생각 공간이었습니다.